기어코 중국이 영토 문제를 둘러싼 시커먼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최근 중국 당국이 자신들의 지도에 대만을 비롯해 센카쿠 열도와 남중국해 군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라는 지도 표기 규정 지침을 내린 건데요. 이에 따르면 앞으로 대만은 중국의 성급 행정 단위로 표기될 예정으로 결국 중국은 영유권 분쟁이 끝나지 않은 곳들을 막무가내식으로 편입하면서 자신들의 이기심만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렇듯 땅 욕심뿐만 아니라 반도체 기술에도 상당한 욕심과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망해가는 중국 반도체를 살리려고 하고 있지만 현실은 몰락의 길이 확정된 듯 보입니다. 게다가 중국 때문에 대만 TSMC도 최근에 초대형 거물급 고객을 잃으면서 대만 경제를 유일하게 지탱해오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까지 꺼지는 듯한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반면에 한국 반도체는 얼마 전 미국에서 큰 성과를 올리면서 마치 TSMC를 보란듯이 크게 웃었다고 하는데 판도가 바뀌고 있는 반도체 시장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중국의 집착은 반도체 굴기를 언급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정책보다 중국이 더 사활을 걸었던 건 반도체 기술 탈취를 위한 스파이 활동이었습니다.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이런 식으로 기술 발전을 이루려 하지 않지만 중국만 유일하게 파렴치한 행동을 망설임 없이 하면서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인 네덜란드 ASML이 중국 법인에서 회사의 독점 기술 관련 기밀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거셌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ASML은 중국 직원이 수개월에 걸쳐 회사의 독점 기술과 관련한 정보를 탈취한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EUV 노광 장비는 ASML이 독점 공급하고 있는 중으로 중국도 자체 노광 장비를 개발하고 있지만 ASML을 따라잡으려면 수십 년이 걸릴 거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이번에도 중국은 능력이 안 되니 스파이 활동으로 해당 기술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더 경악스러운 건 중국의 이런 스파이 활동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심한지 최근 미국 컨설팅 업체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은 모든 곳에 있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정도입니다. 미 컨설팅 업체 우다루프는 영국 정부에 중국이 영국에서 사용되는 중국산 모바일 사물 인터넷 칩을 통해 개인의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면서 가전제품, 자동차, 컴퓨터, 집, 전등에까지 내장된 이 칩 때문에 국가 안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일상에서 이용하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있는 중국산 칩이 스파이 활동에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듯 영국에서조차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혀를 내두를 지경인데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대만은 어떤 상태일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텐데요. 실제로 대만은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직접 노출돼 있는데 이런 이유로 대만엔 중국 스파이 공작에 대응하는 대만판 CIA에 해당하는 국가안전국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점점 진화하고 있는 중국의 거침없는 스파이 활동을 막아내기엔 속수무책이었는데요. 실제로 과거 양거창 대만 국가안전국장은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중국의 스파이 활동이 심각한 위협이라고 경고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장이 참다 못해 이런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겁니다. 이뿐 아니라 중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에 123조 원을 투자하고도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자 이번에는 대만의 반도체 인력을 탈취하는 데 혈안이 됐었는데요. 작년에 대만 법무부가 이런 스파이 활동과 관련해 조사하고 있던 중국 기업만 해도 100곳이 넘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대만의 폭스콘이 대만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에 1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비밀리에 투자해온 사실이 드러나 큰 파장이 일었었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결국 대만은 중국이 반도체 기술과 인력을 빼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처벌 수위를 높이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은 반도체 핵심 기술이나 영업 비밀을 훔쳐 중국에 넘기는 사람에겐 징역 최고 12년형을 내리고 최대 43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국가안보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엮이면서 상황이 점점 안개 속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대만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저지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자 최근 워런 버핏뿐 아니라 JP모건, 블랙록 등 월가가 대만 TSMC 주식을 연일 내다 팔고 있는 겁니다. 앞서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의 서웨이는 작년 3분기에만 TSMC 주식을 41억 달러나 매수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TSMC 지분 보유량의 86%를 매각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주식시장에선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대규모 단기 투자라며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는 버핏의 투자 전략과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으로 실제로 버핏은 단기 차익보다 장기적으로 보유해 꾸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가치주를 투자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렇듯 버핏이 이례적으로 TSMC 주식을 매도한 진짜 이유는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비롯해 양안 전쟁 등 불안한 안보 상황이 가중되고 있는 리스크 때문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TSMC 손절 움직임은 비단 버핏뿐만이 아닌데 JP모건과 블랙록도 작년 4분기에 400만 주씩 TSMC 주식을 매각했다고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는 TSMC 주식 130만 주를 모두 처분했으며 GQG 파트너스는 보유하고 있던 TSMC 지분을 63%를, 캐피털그룹은 950만 주의 TSMC 주식을 털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SMC 지분 매각은 대만을 둘러싼 위험성과 리스크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엔 대만이 중국의 발목을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삼성은 불확실한 반도체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뚝심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남다른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실제로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반도체 후공정에 해당하는 패키징 공장에 깜짝 방문하면서 다시 한번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방문에 대해 이 회장이 챗GPT 등 생성형 AI와 같은 차세대 IT 기술에 필요한 반도체 제품을 만들 핵심 경쟁력으로 후공정에 주목한 것으로 봤는데요. 즉, 삼성은 반격의 시발점을 패키지 분야로 정한 것으로 보이며 기술 초격차를 위한 도전을 본격적으로 선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삼성은 미국의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로부터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를 수주하면서 업계에서 가장 먼저 치고 나갔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차량용 반도체는 삼성이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분야 중 하나로 삼성은 목표를 하나씩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삼성은 미 반도체 설계 회사 암바렐라의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를 첨단 5나노미터 공정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이 공급하는 반도체는 자율주행의 핵심 기능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탑재되는 시스템 온칩으로 AI 연산으로 카메라와 레이더를 통해 입력된 운전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제어하는 두뇌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최신 5나노 공정이 활용되면서 암바렐라의 신제품은 인공지능 성능이 이전보다 20배 이상 향상됐다고 하는데 그만큼 기술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사실 차량용 반도체는 삼성 파운드리 사업에 있어 회심의 카드로 꼽힙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급격한 성장세가 예견되는 분야인데 여기서 치고 나가면 파운드리 선두기업인 TSMC를 추격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2030년이 되면 지금의 2배가 넘는 150조 원 규모까지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삼성 역시 차량용 메모리가 서버, 모바일과 함께 3대 응용처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25년 차량용 반도체 시장 글로벌 1위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얼마 전 삼성은 최신 4나노 공정 역시 차량용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는데 포트폴리오를 더 다양화해 미래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렇듯 삼성은 파운드리 시장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는 중인데 이런 노력 덕분에 삼성의 파운드리 고객사는 2019년 대비 2배로 늘었고 2027년엔 5배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은 세계적인 이슈인 챗GPT의 기반이 되는 초거대 AI에서 IBM, 구글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며 기술 경쟁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삼성은 초거대 AI의 핵심 기술로 볼 수 있는 학습 모델 관련 특허 출원 1위를 기록하며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바이두를 앞질렀습니다. 전 후방 산업에서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초거대 AI 기술을 삼성이 주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듯 도끼를 품은 삼성이 앞으로 얼마나 더 날아오를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